매사에 호기심이 많은 윤동률 PD는 궁금한 게 있으면 뭐든 반드시 확인을 해야만 직성이 풀리죠. 오늘 윤 PD는 별 5개짜리 특급 호텔의 한정식집을 찾았습니다. 이곳에 일본 관광객의 혼을 쏙 빼놓은 특별 메뉴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윤 PD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그 특별 메뉴가 막걸리 3종 세트라네요. 동네 선술집에나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막걸리가 특급 호텔에까지 등장하다니. 윤 PD 호기심이 또다시 발동합니다. 요즘 사람들 왜 막걸리에 열광하는 걸까요? 여기 윤 PD의 궁금증을 풀어줄 한 남자가 있습니다. 때마침 잘 익은 동동주에서 막걸리를 걸러내려던 참이군요. 박기훈 씨는 5년 전부터 막걸리의 매력에 빠져 직접 술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술은 몰라도 막걸리는 이름처럼 막 걸러낸 후에 거친 맛이 좋아 반드시 집에서 빚어 먹고 있죠. 따고 걸렀다고 해서 막걸리. 고두밥을 짓는 일부터 누룩을 섞어 발효시키는 긴 과정. 같은 남자지만 친구분들은 엄두가 안 난다는 표정이죠. 아, 맛있다. 뭐든지 빚는 과정의 어려움이 이렇게 거르고 나서 이렇게 한번 맛볼 때 아주 맛있는 술이 됐으면은 모든 그런 힘든 것들을 다 잊을 수가 있죠. 여기는 박기훈 씨 집에는 아무에게나 공개하지 않는다는 밀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철 20도 이하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이곳은 전통주 숙성실입니다. 보물단지처럼 모셔놓은 이 10여 개의 장독들 속에는 연꽃 향이라는 하양주부터 호산춘, 석탄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통주가 담겨 있죠. 아, 향도 좋고 아주 이번 술이 잘 됐네. 기분이 참 좋네. 종류는 달라도 모두 처음 거른 술은 막걸리가 됩니다. 아, 이 술을 이제 그 채 마구 거르게 되면은 막걸리가 되죠. 근데 이것을 막걸리로 이제 채 거르지 않고 맑은 술만 떠내게 되면은 청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술들은 항아리 한 개에서 청주, 막걸리 또 이것을 이제 증류하게 되면은 소주까지 모두 얻을 수가 있죠. 술을 빚는 과정에서 각기 다른 맛과 향을 머금게 된 전통주들. 남편이 술을 걸러내는 날이면 더 바빠지는 건 오히려 아내입니다. 저는 그냥 처음에는요 제가 안 도와줬거든요. 그냥 아유 자기 좋아서 하는 일인가 보다 그러고 신경 안 썼는데요. 나중에 봤더니 너무너무 재밌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부부간에도 공감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저기 자기는 술하고 나는 앉아서 텔레비전 보고 그러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내가 도와준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도와줬더니 더 낫던데요. 더 좋아하고. 삶은 돼지고기와 홍어 그리고 김치를 함께 내는 삼합부터 막걸리에 딱 어울리는 다양한 안주가 등장하네요. 아내가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한 것 같죠? 그 옛날처럼 술 담그고 나눠 마시던 우리네 모습 그대로입니다. 뭔가 어떤 시식을 해보면 뭔가 저게 좀 있어야 되는데 싸주는 건 전혀 없어요. 아, 맨날 가져가면서도 그래. 그래?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입맛, 우리 몸에 맞는 술은 전통 방식 그대로 빚어야 한다고 박기훈 씨는 생각합니다. 야가 제일 수분해요 괜히.
원래 우리나라 이 술들은 우리나라 어떤 쌀로 빚는 술이기 때문에 이게 복주고 또 우리 저기 주식 아닙니까? 근데 우리 몸에도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또 장기 숙성을 거쳐서 이게 맛있기 때문에 전혀 그 숙취를 이제 모르는 이런 상태인데 누구나 막걸리 하면 두통과 숙취부터 떠올리게 되죠. 하지만 잘 익은 막걸리는 숙취나 트림이 남지 않습니다. 막걸리가 머리 아픈 술이 된 것은 발효 기간을 줄이거나 원가를 낮추려 한 불량 막걸리들 때문입니다. 본래 막걸리는 숙취와는 거리가 멀었죠. 고된 농산일 사이에 줄인 배를 채워주던 농주였으며 서민의 애환을 달래주던 친구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술 전문가들이 말하는 막걸리의 첫 추억은 언제였을까요? 맛본 술이 제가 4살 때부터 제사에 참여를 했거든요. 음복하면 의뢰껏 마시는 것이니까 어렸을 때도 술독을 막 돌아다니면서 놀았거든요. 그래서 술 걸릴 때 옆에서 얻어 마셨어요. 이 주전자 심부름이 아들아 가서 저기요 막걸리 가져 사와라 그러잖아. 그 막걸리를 사가지고 가는데 나중에 자기가 먹었잖아 자꾸. 그러니까 물을 타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요.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그러는 거요. 요번 막걸리 이렇게 왜 심심하냐? 어? 다음에 좀 진하게 좀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막걸리 문화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보면. 아버지의 막걸리 심부름에 신미길 양조장을 단숨에 내달렸던 그때 주전자 속에 담긴 막걸리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죠. 그래서 늘 막걸리 심부름은 배달 사고가 났습니다. 막걸리 양이 적어지거나 맛이 심심해지거나 둘 중 하나였죠. 하지만 아버지는 늘 눈 감아주셨습니다. 부산 금정구에는 그 옛날 양조장을 꼭 닮은 술도가가 있습니다. 이곳은 어떤 인공 재료도 사용하지 않고 누룩과 쌀 그리고 물 3가지만을 사용하는 전통 제조 방식을 고수하고 있죠. 이 처치 물 좋고 이거 이제 이거 띄우기로 내가 조심 맞춰서 잘 띄우거든. 누룩을 만드는 일은 보통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오죽하면 신의 뜻에 달렸다고 해서 누룩을 신의 작품으로까지 불렸을까요? 요래 노릇구리 아까 요래 노릇구리야 요래 돼야 술이 좋아요. 요래 돼야. 그러고 내가 이는 안 죽었지 이거로 일을 하면 이어보면 이거 안 들어가야 완전히 말랐어. 곰팡이가 고루 피고 향긋한 냄새가 나면 누룩 띄우기는 성공입니다. 이 누룩이 고두밥 그리고 물과 섞여 발효되면 술로 탄생하는 것이죠. 그렇게 잘 빚은 좋은 막걸리는 단맛, 신맛, 쓴맛, 매운맛, 떫은 맛이 잘 어우러져 감칠맛이 나기 마련입니다. 부산에서 쭉 이 막걸리를 마시며 자랐다는 4분. 그들이 어린 시절 기억하는 막걸리는 그저 취하기 위해서 마셨던 술만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지금 술이 탁주 반되는 밥 한 그릇이라며 큰 대접에 허연 막걸리를 철철 넘치도록 부어 마시던 어르신들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일반적이죠. 진짜 달라붙는다는 그게 그렇죠. 표현이 맞는 것 같아. 흔히 생각하는 게 술이면서도 밥이라고. 맞아. 왜 그런가 하면은 정말 우리 옛날 정서하고 딱 맞는 것이 막걸리는 배고플 때 허기질 때 먹는 술이기 때문에 나는 밥이라고 그러지. 배고플 때 먹는 게 그 막걸리이기 때문에. 저 밑에 갔다 올 테니까 나가나래. 내가 안주까지 이제 닦아올게. 진짜.
과연 막걸리는 밥이라 불릴 만큼 영양가가 있을까요? 막걸리 한 병을 따르면 맑은 부분과 탁한 부분이 1대 3의 비율로 나뉘죠. 막걸리 맛을 걸쭉하게 하는 이 속에 건강에 좋은 성분들이 다 녹아 있습니다. 이게 주로 어떤 성분이죠? 이것은 발효하고 남은 그 섬유소가 제일 많은 식이섬유가 많고요. 근데 발효 중에 많이 컸던 그 효모균이 여기 많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상으로 보실 때는 그 막걸리 그 맑은 부분을 드시는 것보다는 건강상으로 보면 여기를 드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걸쭉한 부분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다이어트에도 좋고 장 운동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양질의 단백질 덩어리 효모도 1mg당 1억에서 3억 마리 이상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흔히 먹는 소주와 맥주엔 이런 성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 효모 속에는 그 아미노산이라든가 그다음에 비타민, 그 비타민 중에서도 그 복합체, 그다음에 핵산 이러한 성분들이 굉장히 풍부한데 그 효모에서 오는 그런 성분들에 의한 그 생리 활성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게 되겠죠. 한국의 전통 음식 중에는 막걸리를 포함해 발효 음식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덕을 톡톡히 본 부부가 있죠. 된장, 김치, 된장, 김치. 최다록 씨는 매끼 식사에 발효 음식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요리에 사용하는 된장, 고추장도 모두 집에서 직접 담근 것이죠. 그녀가 이렇게 식단에 각별히 신경 쓰는 것은 위암 선고를 받았던 남편 때문입니다. 부부의 식탁은 건강에 좋은 발효식품들로 가득합니다. 술이라면 가리지 않고 양껏 마셨던 홍주환 씨. 지금은 다른 술은 모두 끊고 막걸리만 마시고 있습니다. 막걸리는 효모가 살아있어 몸에 좋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뭐 혼나요? 네, 술 요즘 잘 안 먹습니다. 밥 먹을 적에 점심 먹을 적에 한 잔씩 먹고 더 이상 많이 안 먹어요. 많이 나네. 그런데 식욕이 되게 없을 적에 막걸리 한 잔 먹으면 식욕이 땡기는. 그의 막걸리 한 잔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산나무로. 그러니까 그 항암 치료하는 과정에서 그 약이 좀 그런 독하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넘어가고 또 그렇지 하니까 근데 위는 물론 절절절개했지만 또 대장도 같이 안 좋으니까 변 보기도 어렵고 이러니까 저 뒤에 산에 가가지고 막 운동하면서 또 거기서 조금 또 그 약간의 또 그걸 또 마시고 그런 게 본인에게 조금 회복이 좀 빨라지겠지. 위암 치료 중에도 복대를 차고 매일 산에 오른 홍주환 씨. 아내의 지극정성과 스스로의 삶에 대한 의지 덕분에 그는 올 3월 위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윤 PD는 그런 홍 씨의 의지가 놀라울 뿐이죠. 암이라는 거는 이게 완치되는 병이 아니고 항상 그 암이라는 인자가 있기 때문에 같이 안 가서 그 저항력을 길러가지고 그 암세포한테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평생 뭐 같이 가야 될 친구라 생각하고 그거보다 내가 약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체력 단련도 하고 음식 조절도 하고 이 삼위일체가 다 갖춰져야 돼. 죽을 힘을 다해서 오신 거네요? 예. 억지로라도 올라요.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계곡물에 눈물을 흘려보내며 그렇게 산을 오른 지가 5년. 올해 환갑인 홍주환 씨의 발걸음을 20년은 젊은 윤 PD도 따라잡기가 힘듭니다.
가까스로 1시간 반가량을 오른 끝에 홍주환 씨의 뒤를 쫓아 도착한 곳은 등산로 옆에 조그마한 마을. 이곳은 등산에서 빠뜨리지 않고 들르는 코스입니다. 차를 안 올리더라고요. 이곳에는 집에서 직접 담은 걸쭉한 생 막걸리가 그를 기다리고 있죠. 아이고 여기까지 올라오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래서 등산하고 막걸리 한잔 하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이제 자, 산칼라 망칼라. 산칼라 망칼라? 예. 산색 만색. 산빛은 사시사철 변하지만 이곳 막걸리 맛은 변함이 없습니다. 홍주환 씨가 이 주막을 처음 찾아왔던 날은 항암 치료 중이어서 밥 한 술 뜨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맛이 좀 독특하지. 이 더덕이 들어갔거든요. 더덕 맛이 안 납니까? 그러고 곡내가 팍 안 납니까? 그때 별다른 안주 없이 먹었던 막걸리 맛을 잊을 수 없다고 홍 씨는 윤 PD에게 말합니다. 잘 못 먹는데 막걸리하고 또 막걸리하고 어울리죠. 예. 내가 이 막걸리 때문에 살았다 아닙니까 사실은. 술에 대해서 또 술 때문에 병에 걸린 거 그렇지만은 어쩌면 또 막걸리 바람에 내 이 암을 극복할 수 있는 이 그 내한테는 완전 자양분이 됐지. 그 이 절대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 막걸리 여기 딱 2대 요 한 대만 넘어가면 저도 취합니다. 취할 정도로 마시지 말고 한 대 밑으로만 기분이 좀 좋을 정도로만 마십니다. 산 정상까지 오르려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주막에서 간단히 먹을 것을 챙기던 홍 씨, 뭔가 중요한 것을 발견한 눈치입니다. 그 아까운 막걸리를 또 놔놓고 갈라. 사방이 안개로 둘러싸여 정상이 어딘지도 모를 등산이 계속됐죠. 땀과 빗물에 흠뻑 젖은 채 오른 정상. 정상에 오른 기쁨도 크지만 홍주환 씨는 또 다른 즐거움에 흥이 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산을 즐기면서 산속에서 막걸리 한잔 합시다. 좋아하는 술. 예, 비도 오고 운치도 있고 날마다 잘 되고 부자 되세요. 그 남자는 건강. 산칼라. 망칼라. 아, 그렇지. 완사 딸랑딸랑 이래 머리 흔들어야 돼. 땀 흘리고 이 또 비까지 내리는 이 산속에서 무엇보다 땀을 흠뻑 흘리고 마시는 막걸리. 그리고 오늘처럼 비가 내리는 날에 마시는 막걸리야말로 최고의 맛이라고 윤 PD는 생각합니다. 땀 흘린 후 마시는 막걸리 맛의 진가에 대해 알고 있는 또 한 사람. 일본 유학생 안도 슈헤이 군입니다. 슈헤이 군은 현재 연세대학교 풍물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아리에 들어온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북치는 솜씨가 보통이 아닙니다. 슈헤이는 한국 전통 문화를 배우려고 풍물패에 가입했죠. 풍물 동아리 활동을 하며 전통 악기를 배우는 즐거움도 물론 크지만 또 한 가지 다른 즐거움이 있습니다. 바로 막걸리를 마시는 시간이죠. 땀 흘린 후 마시는 이 막걸리 한 잔이 없었다면 슈에이가 지금처럼 풍물놀이에 빠져들 수 있었을까요? 품을 하시면 그 막걸리도 마시니까 그때 마시면 너무 시원해요.
저도 몰랐는데 사실 이분들이 잘 술을 못 마셔요. 되게 소주 같은 경우는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막걸리 좀 이렇게 잘 먹을 줄 몰랐어요. 진짜. 그리고 막걸리 생각보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맛있어 해서. 좋대요. 쇼헤이군 이참에 전통주 강자까지 들어봅니다. 전통주 강자의 기본은 막걸리 담기입니다. 항아리 안에서 발효를 마친 술덫이 나오자 쇼헤이군 잔뜩 호기심 어린 얼굴로 맛부터 확인합니다. 막걸리하고 그 된장 좀 같은 맛이 있을 것 같아요. 된장 맛이요? 네, 된장 좀 최근 막걸리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렇게 쇼헤이처럼 전통주 만드는 법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쌀을 누룩으로 발효시킨 술덫은 알코올 도수가 높기 때문에 체에 걸러낸 후 마시기에 적당하도록 물에 타서 알코올 도수를 낮춰서 마시게 됩니다. 사워가 뭐예요? 물도 타지 않고 덥석 한 모금을 삼킨 쇼헤이군 놀란 표정이군요. 여기 똑같은 맛이 뭐 알코올 네, 있어요. 있죠. 이렇게 그런 맛 잘 안 그런 맛이 느껴지죠. 없어요. 네. 일본 술만하고 어때요? 일본 술하고 밖에하고. 이거 좋아요. 근데 우리 한국 음식은 다 발효 음식이거든요. 네. 김치든 된장이든. 그런데 이것도 발효 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음식하고 딱 맞죠. 그저 싸구려 서민술이라 외면해온 막걸리. 하지만 외국인의 입맛엔 요구르트처럼 달고 맛있는 술이었던 거죠. 맛 차이 좀 나죠? 그죠? 이게 좀 달라요. 맛있죠? 네, 맛있어요. 그래서 막걸리의 변신을 꾀하려는 노력들이 곳곳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퓨전 민속주점에서는 다양한 과일을 이용해서 10여 가지 막걸리 칵테일을 개발했죠. 윤진원 씨는 막걸리도 소주나 맥주처럼 제품 개발과 품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새로 개발한 막걸리 칵테일은 젊은 층에서 반응도 좋습니다. 많이 남녀노소 즐길 수 있게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잘 술을 못 마시더라도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나온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젊은이들, 특히 젊은 여성층들이 이 술을 사랑하고 먹지 않으면 우리 전통주는 에 대한 미래는 밝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연구를 해서 대중들에게 접점을 찾아낸 것이 칵테일 탁주라고 하는 것이죠. 화려한 과일 막걸리부터 더덕이나 인삼을 넣은 건강 막걸리까지 앞으로 막걸리의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우리나라 주류 시장이 외국들 소주와 맥주가 80% 이상을 장악을 하고 있고 우리의 전통주는 한 1% 정도 그리고 막걸리까지 다 포함하면 5% 정도의 아주 미미한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자기 자괴감이라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자기 반성으로 시작을 하고 정말 우리 쌀로 고품질의 명품의 막걸리를 만들어낸다면 그것도 시장에서 분명히 반응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장을 확장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막걸리 3종 세트를 모조리 비우고 아쉬운 표정으로 술병을 바라보는 윤 PD. 아내의 전화에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래서 건강을 생각해 산에 올랐죠.
그런데 산 정상에서 윤 PD가 꺼낸 것은 혹여 미지근해질까 신문지로 고이 싸온 막걸리. 산 정상에서 먹는 막걸리 맛 예술이겠죠? 하지만 취중산에는 119를 부릅니다. 주의하세요.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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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